아버지처럼 살아가고자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교육이 정말 많이 억압되어 있고 그거를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물론 그게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됐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고 어느 정도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개방화를 할 수 있는 건지가 사실 잘 이렇게 눈에 그려지지가 않아서 기본적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될까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이야기를 할게요. 한국에서 대부분 우리 성인들도 성교육이라는 거 제대로 받아본 적 없고요. 지금 학생들도 제대로 성교육이라는 걸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교육과 관련해서 한국인들은 상당히 미숙합니다. 성과 관련해서 대단히 성숙이 덜 된 거죠. 그것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신 게 우리 박원순 씨예요. 그렇게 한국 민주주의, 여성인권 이런 데 앞장섰던 분조차 성과 관련해서는 아주 성숙한 태도를 보이는데 실패한 거죠. 자신이 또 권력을 갖고 하니까 그런 분조차 성과 관련해서는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게 어렵다 할 정도면 사실은 한국 남성들 거의 대다수가 성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아슬아슬한 지금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한국 사회를 한번 보세요.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문제, 사회적 문제, 문화적 문제, 교육적 문제, 심지어 정치적 문제까지 전부 성과 관련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엠번방, 웰컴 투 비디오, 안희정, 오거돈, 누구예요? 박원순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아이들 성교육 교재, 아이는 어떻게 태어나는가, 이것은 50년 전에 이미 나온 그림책이고 전 세계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그거 보고 큰 아이들이에요. 만화책.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그러한 아주 모범적인 성교육 교재인데 한국에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보건복지부라고 하는, 게다가 정부기관이 나서가지고 다 회수해버렸어요. 그건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전 세계 아이들이 다 읽는 그러한 교재를 한국에서는 선정적이라고 지금 회수하고 있는 이런 터무니없는 시대착오적인 야만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지금 한국 사회는 전 세계적인 기준과 비교해 보면 약 50년 이상 지체된 사회예요. 우리 한국인들 의식 자체가 다 지체되어 있어요 지금. 그걸 몰라요 우리는. 우리는 그냥 이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비교적 관점을 가지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면 우리가 굉장히 뒤처져 있는 나라예요. 문화적으로 뒤처져 있어요. 이것은 바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68혁명이라고 하는 전 세계가 함께 경험한 거대한 세계혁명을 한국만 당시에 겪지 못했어요. 이게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이게 발화가 돼가지고 이게 뭐 전 유럽, 베를린으로 번지고 로마로 번지고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리스본 다 당시에 이 혁명의 불길이 타올랐고요. 심지어 뭐예요? 당시에 냉전 상황이었으니까 소위 철의 장막이라고 불렀죠. 젊은 사람들은 그 냉전 시대를 많이 모르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아시겠죠. 소위 아이언 커튼이라 그랬죠. 동서냉전 체제 하에서 동유럽까지 넘어갔어요. 그래서 프라하의 봄이 바로 이때예요. 프라하, 부다페스트, 바르샤바 이런 데까지도 다 68혁명의 물결이 있었고요. 이게 도보 해협을 건너서 런던, 또 대서양을 건너서 뉴욕, 미국 대륙을 건너서 샌프란시스코. 이 샌프란시스코가 미국 68의 아주 말하자면 미국 히피의 발원지예요. 그리고 LA까지
이게 또 태평양을 건너서 도쿄까지 왔어요. 이게 대한해협을 못 건넜어요. 전 세계를 휩쓸었는데 대한해협을 못 건넜습니다. 1968년에. 저는 이 사건이 지금 20세기에 일어난 한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라고 봐요. 이때 이것을 건너지 못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은 아직도 6.8 이전 사회를 살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나타난 성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 이게 다 6.8 이전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이런 문제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문제로 거의 등장하지 않을 정도까지 사회적으로 토론되고 논의되고 합의가 된 사항들이에요. 한국은 아직도 온 도처에서 성이 착취되는 사회예요. 한국은 아직도 남성과 여성 사이에 어마어마한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예요. OECD 안에서 한국이 가장 차별적인 그러한 나라입니다. 소위 유리천장 지수라고 하는 남녀 차별 지수가 8년째 1위예요, 한국이. 이것은 다 6.8이라는 걸 못 겪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6.8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8 관련된 책들을 좀 읽는 게 필요해요. 68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미 전 세계가 다 거쳐간 그러한 문화적인 현상을 한국은 아직도 겪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제 또래, 저보다 조금 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 자체를. 이게 현대 세계를 만들어낸 거대한 문화적 현상인데 이걸 지금 한국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지금 일상을 그냥 정상적인 일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일상은 여전히 6.8을 겪지 못한 6.8 이전 세계를 살아가는 50년 전의 세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유럽을 여행하거나 이렇게 가면 뭔가 조금 다른 걸 느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바로 걔들은 6.8 이후의 세계를 살고 있고 한국은 여전히 6.8 이전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한국은 6.8의 영향이라는 게 전혀 없는 정말 독특한 나라예요. 왜 그렇겠어요? 한국은 1968년에 박정희라고 하는 당시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자가 어떻게 했나요? 68년이 한국은 전 세계가 68년을 전환점으로 해서 해방,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거대한 흐름으로 갈 때 한국은 68년을 기점으로 더 거대한 억압의 늪으로 빠져들어요. 당시에 박정희는 한국이란 사회를 완전히 병영사회로 재구조화합니다. 한국 사회는 완전히 병영사회로 재편돼요. 본격적인 파쇼 교육이 시작됩니다. 한국에서. 혹은 68년이 오히려 굉장히 조직적으로 억압적인 그러한 파쇼 사회로 넘어가는 군사 병영 사회로 넘어가는 기점이 된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한국과 외부 세계를 갈라놓은 전환점입니다. 전 세계가 해방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한국은 더욱더 깊은 억압의 수렁으로 빠져든 거예요. 이게 50년 지속되다 보니까 한국인의 성격 구조와 일반적인 세계인의 성격 구조가 달라요. 지금 한국인들은 굉장히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민주적인 인성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한국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권위주의적 성격 구조를 내면화하고 있어요. 그건 뭐 어떤 사람의 탓이 아니에요. 한국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과 관련해서 보면 저는 한국의 학생들이 정말 불행한 이유는 이중에 억압을 당하는 거예요. 성적 억압 그리고 성적 억압. 한편에서는 성적으로 완전히 억압을 당하고 사춘기 때 성과 관련해서 일체의 것이 금지되고 은폐되고 말하자면 침묵됩니다. 한국에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아무도 성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성과 관련한 논의 자체 성이 관련된 공적인 공론장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과 관련해서 완전히 억압을 당하고 있고, 그런데 그와 관련된 일상에서의 환경은 어때요? 온 천지가 포르노죠. 온 천지가. 그러니 아이들이 느끼는 혼란이라고 하는 것,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도착적으로 되는 거예요. N번방 이런 것들이 주는 충격은 뭐예요? 그 아이들 얼굴 보세요. 그 아이들 얼굴. 너무나 평범하게 생겼다는 게 소름 끼치잖아요. 악인의 얼굴이 아니잖아요. 교실에서는 얼굴도 잘 안 보이는 너무나 평범한 아이들이에요. 그러한 아이들이 그러한 괴물성을 내면화하고 있다는 것. 이게 한국 사회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끔찍한 도착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이라는 것도 도착적인 수준으로 아이들이 의식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교육을 시키지 않으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그러한 도착 상태에 있을 정도로 성과 관련해서 이상한 상황이 있고요. 우리 사회는 성과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이중 모랄이 지배하는 그러한 사회다. 완전히 이중적인 도덕이 지배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어때요? 너무나도 엄숙한 성문화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일상에서는 온 천지에서 성이 거래되고 온 천지에서 틈만 나면 성이 착취되는 그러한 사회예요. 이런 사회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젊은 아이들이 이런 어른들을 보면서 뭘 느끼겠어요? 이러한 위선의 세계 속에서 자신들이 있다고 느끼겠죠.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마어마한 분노를 내장하고 있어요. 행복해야 될 아동기 청소년기에 그 성적 억압에 의해서 계속 아이들 경쟁시켜 놓고 행복할 틈을 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성적인 욕망 같은 것은 일체 없는 것처럼, 그것은 일체 관심도 보이지 않고 억압을 하고, 그것도 이중의 억압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인간으로 크죠?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한국의 이런 교육을 가지고는 정상적인 아이를 키우는 게 불가능하다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보면 저는 기적을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교육을 받고도 어떻게 저렇게 착할 수가 있지? 근데 그게 정말 착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이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자아 관련된 문제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성이라는 걸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억압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못 되는 거예요. 성은 곧 정치의 문제예요. 성교육이 가장 중요한 정치 교육이에요. 여러분, 한국이란 나라는 굉장히 독특한 나라예요. 우리 민주주의 어때요? 우리 민주주의 대단한 민주주의를 우리가 이뤘죠? 전 세계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훌륭한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나라 없어요. 이것도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 민주주의 역사를 다루는 그러한 학자들은 특히 4.19 혁명, 이것은 20세기의 제3세계에서 일어난 최고의 민주혁명이라고 쳐요. 이렇게 위대한 혁명의 역사를 가진 게 한국 사람들인데, 보세요. 일상에서의 한국인들은 어때요? 일상에서. 일상에서 한국인들이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나요? 일상에서 민주주의가 안 이루어지는 게 한국인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때요? 제가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책에서는 광화문에서 막 민주주의를 외치던 사람이 이제 지하철 타고 집에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집에 가서는 가부장적인 아비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학교에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아이들을 그냥 들볶는 그런 권위주의적 교사가 돼요. 혹은 회사에 가서는 완전히 갑질을 일삼는 그런 상사가 돼요. 그게 한국의 현실이잖아요.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민주주의 어디서 해요 도대체? 일상에서 민주주의가 전혀 안 이루어지는데, 이게 지금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광장 민주주의와 일상의 민주주의가 괴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괴리됐겠어요?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성교육이에요. 성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한국인들은 대단히 약한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약한 자아.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려면 그 구성원들이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독일 학자 아도르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민주주의의 최대 적은 약한 자아라는 거예요. 약한 자. 우리는 민주주의의 최대 적하면은 어떤 독재자를 떠올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 또는 독재 체제를 떠올리는 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최대 적은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약한 자아를 가진 사람은 민주주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대단히 약한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바로 성의 억압 때문에 그래요. 성을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은 강한 죄의식을 갖게 돼요. 성을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자아는 강한 죄의식을 내면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내 안에 존재하는 욕망을 악이라고 자꾸 공격해 되니까 어이구 내가 나쁜 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죄의식을 내면하는 거예요. 이런 죄의식을 내면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자아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약한 자아를 가진 사람일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권력 앞에 아주 굴종적인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인들이 권력과 일상에서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거예요. 권력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한국에서. 이것은 성교육의 부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약간 복잡한 이야기죠. 성교육이 무슨 정치교육이지? 여기가 바로 그 자리예요. 그 자리. 그래서 이것은 혹시 여기에 대한 약간 조금 지적인 관심이 있는 분들은 권위주의 성격 이론이라는 것, 그런 걸 좀 찾아서 읽어보시면 이게 바로 권위주의 성격 이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을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그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권위주의적 성격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권위에 굴종적인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성교육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교육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과 관련해서 죄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성과 관련해서 죄의식을 갖도록 길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굴종적인 인간이 되니까.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진 인간이 되니까. 그런 얘기예요. 성과 관련된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이 문제는 6.8과 또 관련이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한국인들은 잘 몰라요. 이런 부분을 좀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